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명운을 아는 지 발자명리학 제17강 격국체계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정관격입니다. 정관격은 특징은 정관은 충신과 존중의 명칭이며 나사를 다스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호칭이다. 사주가 하늘의 때와 땅의 이름으로 얻으니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자여 처에게 봉작이 주어지고 자손이 조상의 염도를 받는다. 정관격은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정관격을 지닌 사람은 일반적으로 지도자적 자질과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하는데 온화하고 신중하고 감정상 균형을 잘 유지하고 이치를 잘 헤아린다. 또한 상부의 지시를 따르고 최선을 다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전력으로 노력하며 공적을 차지하려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는데 과오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는다. 아까 소홍의 격국에서 나타난 게 뭐예요? 정관격이었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관격은 굉장히 좋은 평관격하고는 또 달라요. 평관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관은 식신이나 상관이 제어하지 못하면 극하지 못하면 칠살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칠살로 바뀌면서 일간인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이 평관을 억제하거나 또는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성 편인, 특히 정인, 인성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칠살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바꿔내서 나를 강하게 하면 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평관격은 그렇지 않은 경우다. 근데 정관격은 좀 다르죠. 자, 여기서 보시면, 격을 이루는 걸 보면 올바른 기의 관성이 다시 천간에 나타나면 갑이 신과 유를 보고 우리 경과 신을 보는 사례처럼 이게 다 지금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금목이잖아요. 그죠? 신금, 유금, 그다음에 경금, 신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금목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거거든. 저처럼 지지에 간직되고 천간에 드러난 자를 말하면 그 나머지 자리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또한 반드시 일간이 강건하고 왕성하며 재성과 인성을 얻는데 양쪽에서 도와주고 사주에서 상관과 칠사를 보지 않으며 운을 행하는 것을 관청의 본토로 끌어들여 크게 부귀할 명이다. 반드시 관성이 온전히 한결같아 오행이 온화하고 순수해야 정관으로서 논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격을 이루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관격이 격을 이루는 조건을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내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정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지지에 간직돼야 된다. 지지에 있어야 돼. 아까 그 소홍의 명예 구조 보셨죠? 그 정관에 천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제가 지지의 원령이었는데 지지에 정관이 있었습니다. 그죠? 정관이 있어서 천간에 있는 천원에 있는 정관이 두 개가 있어서 격국을 정관격으로 본 거거든요. 그 천간에 지지에 있고 천간에 그게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소홍처럼, 그죠? 지장간에 정관이 있었고 그리고 천간에 정관이 있었어요. 두 개죠. 연주하고 월주에. 그리고 일간은 반드시 강건하고 왕성해야 된다. 내가 약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약하면. 그래서 일간이 강하고 왕성해서 관성의 위치가 합당하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규칙을 잘 따르고 규정을 지키고 공정함을 받들어 법규를 지키고 고상한 기질과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다. 이런 사람들, 이 정관격 같은 경우는 벼슬을 해서 벼슬을 하되 정말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관리들,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공무원들이죠. 고위 공무원들, 아니면 이제 그 행정부처의 수장, 거기에 이제 그 수장급들, 그 최고 위치에 있는 수장급들이 이제 이런 정관격. 근데 수장치에 올라갔더라도 나쁜 마음을 품고 사도를 잡고 가려고 하고 잘못된 짓을 하고 하면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정관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정함,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하고 규칙, 규율을 정확하게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관격이 많고, 그리고 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격을 깨트리는 건 뭐냐? 격을 깨트리는 것은 형벌이나 마주친 깨트림, 해로움을 크게 꺼린다. 상관과 평관은 화합을 탐내어 관을 잊어버리고 겁재는 복을 나누니 격을 깨트리는 것이 된다. 자, 여기서 보면 격을 깨트리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가지 나눌 수 있죠. 첫째, 정관격은 원령의 지지를 토대로 산다. 그러니까 정관격은 항상 뭐다? 원령의 지지에 정관격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원령의 지지가 없어. 그러면
지장간으로 보는 거죠. 지장간에 정관이 있으면 정관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정관은 상관이 와서 이기고 깨는 것을 가장 꺼린다. 그 다음에 명예영국에서 관성이 만나 합하게 되면 그 뜻이 자연스럽게 불순하게 된다. 비록 운을 행하는 도중이라도 관성을 합하게 되는 것을 꺼린다. 네 번째, 겁재는 복을 나눈다. 즉 몸이 강하고, 즉 자신이죠. 일간이 강하고 관은 약한데 다시 비겁을 보고 재성을, 비겁은 그 본인이잖아요. 재성을 빼앗으니 자연스럽게 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관은 약한데 비겁은 비경겁재는 이 재성을 극하잖아요. 근데 재성이 그걸 또 다 뺏어가면 재성이 그걸 뺏어가면 결국 관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지. 관복이 안 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관격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정관격은 인성의 본토로 가야 한다. 이것이 관을 만나서 인을 본다라는 것이다. 사주에 원래 인이 있어서 관인의 가볍고 무거움, 그리고 일간의 강하고 약함에 따름으로써 행해진 운을 본다.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약하고 인이 가벼운 것은 그 인을 보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이 일간을 생하잖아요. 인이 나를 생해주거든요. 근데 나를 생해야 되는 인이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이 강해져야 나를 잘 상해줄 수 있겠죠. 그래야 몸이 왕성해, 내가 왕성해지고, 또 관이 가벼운 것은 그 관을 보충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관을 만나 인을 본다라는 말 있죠. 관을 만나 인을 본다. 이 말은 초기명리학에서 죄관의 법칙에 중요한 대목이다. 두 개 지금 제가 노란색을 해놨죠. 그래서 정관에서 인성은 되게 중요하다. 정관격에서 자신이 약하고 관성이 강한 경우에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인성은 관의 길을 바꿔서 나를 생각하고 지위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일간인 내가 약할 때 편관이 누르면 안 돼. 그러니까 관이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성, 나를 생각하는 건 관이 아니잖아요. 인성이잖아요. 그죠? 그 인성이 있어야 인성이 이 관의 기도 바꾸어서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관을 만나 인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을 만나 또 재를 본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 내가 강하고 관이 약한 정황에서는 특히나 그렇다. 그래서 이때 재가 와서 관성을 낳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강하고 관이 약하면 관이 나를 이제 극하 누르는 힘이 약하긴 하지만, 반면에 또 이 관이 가져오는 그 벼슬의 자리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재가 와야 되겠죠. 재성이 관성을 생하니까. 그래서 이 재가 와서 관성을 낳고 돕는 게 필요하다. 동시에 재가 또 재성은 인성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이 정관의 기한 길을 누설하지 못하게 함. 그러니까 인성이 또 너무 관이 약하고 인성이 너무 강하면 나를 너무 생각하기만 하고 내가 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벼슬을 못하기 때문에 재성이 인성을 어느 정도 눌러줘야 된다라는. 그래야 관성이 살아서 나에게 이 인성을 통한 바뀜을 통해 벼슬의 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재가 또한 식상의 길을 흐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인성이 관성을 이기고 억제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꺼리는 것, 살이 와서 관을 혼란시키면 살의 운으로 흘러간다. 묘는 무덤이죠, 무덤. 묘의 운으로 가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묘의 운으로 흘러가는 것은 관성이 묘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럼 당연히 이제 꺼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관성이 묘의 운으로 가는 걸 꺼린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갑이 관이면서 미의 운으로 올라가는 것이 관성이 묘의 운으로 가는 거니까, 갑은 목이잖아요. 미는 토고, 그러면 목국 토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토를 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토를 극하는 게 결국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관성의 순수함은 정관격이 성공하는 조건이다. 만일 관성이 너무 많고 일간이 쇠약해서 감당할 수 없다면 재간과 혼란이다. 그러니까 관성은 굉장히 풍부한데 그걸 이제 관성은 어쨌든 나를 극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일간, 내가 약하면 결국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흉한 일이 생긴다 그거죠. 특히 칠살이, 그러니까 특히 편관을 제어하는, 극하는 식신상관이 없는 경우, 그럼 이제 칠살이 굉장히 강해져. 그럴 경우엔 나에게 나쁜 것이 온다.
자, 그래서 이 격국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제한된 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설명을 했는데요. 격국은 또 제가 이후에 이제 그 명리고전 이제 계속 이게 끝나면 이제 명리고전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사조를 푸는 그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그때 또 계속 중간중간 격국을 설명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르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예, 이번 17강에서는요, 정관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18강에서는 이제 격국책의 네 번째 시간으로 편제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